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주가가 낮다 보니까요. 네. 뭐 양극재나 그 다른 소재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네. 셀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면 진짜 뭐 두세 배도 정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두세 배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던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2차전지를 투자한 게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작년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맞아요. 반토막 났죠. 1년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3년을 보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끝까지 망하지만 않는다면 네네. 계속 물 타면 네. 사실 이게 원금이 엄청 커지고 네. 빠질 때마다 샀으니까 네네. 오르기만 한다고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거든요. 네네. 두세 배 진짜 쉽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채널 나가면 제일 무서운 게 썸네일을 너무 공격적으로 달아서 썸네일에 막 10배 간다 이런 것만 보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예. 썸네일 자극적으로 달아서 걱정은 되지만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 봤더니 이런 거죠. PER이 10배다. PER보다 더 쉽게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50% 성장해요. 그러면 주가 50% 오른 거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가는 철저하게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함수니까 회사가 이익을 50% 벌어들이는 거 있어요. 근데 매년 50%씩 성장해요. 그럼 그거 반영해서 50% 이익 오르는 거 반영해서 주가도 50% 오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거죠. 한미반도체가 이익이 2배씩 늘어난대요. 한미반도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설명하기 편해서 한미반도체 매수 추천 아닙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350억대 이익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박살난 이익이니까 재작년에 22년도에 1100억대 이익에서 24년도에 2300억, 그러니까 2배 늘어나잖아요. 이익이 100% 늘어난 거예요. 그럼 주가 상승 100%?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300억대에서 25년도에 2배 또 늘어난대요. 그러면 100% 주가 상승한 거에 이익이 거기서 또 추가 100% 늘어나니까 또 100% 2배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1년 동안 2배에서 2배 늘어난 게 아니고 정확히 4만 원대에서 19만 원까지 5배 늘어났잖아요. 이익은 2배 늘어났는데 주가가 5배 늘어나면 그게 그게 나온 거죠. 에코프로가 23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에코프로는 요 데이터 보시면 20년도에 600억대, 21년도에 800억대에서 22년도에 6,100억으로 대략 2년 동안 이익이 10배 올랐어요. 이익이 10배 올랐기 때문에 23년도에 주가가 15배, 5배는 추가 오버슈팅이 좀 나온 거죠. 포스코 퓨처엠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니까. 네이버가 저는 이게 발빠르게 실적을 반영 안 하는 줄 알았더니 2분기 실적 나오면 그러니까 추정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자, 요거 빼고 볼게요. 23년도는 기저효과니까 빼고 22년도에 기저효과를 빼고 22년도 최고 실적 잘 나왔을 때가 1,600억대고요. 올해 예상되는 게 1,200억대예요. 400억 빠지죠. 그러면 1,600억에서 400억 빠지면 25%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은 25% 빠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이에요. 25% 빠졌는데 주가는 몇 프로 빠졌죠? 59%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 이익 빠진 거에 비해서 주가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익 빠진 걸 반영하고도 사람들이 거기서 더 투매 일으켜가지고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분이 있죠. 굉장히 숫자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 이익이 25% 빠졌는데 주가는 60% 빠졌으니까 30%의 여력은 남아있죠. 그 30% 여력은 포스코 퓨처엠이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30% 이익 빠진 거 대비 주가가 더 많이 35% 빠졌으니까 35%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년에 1,200억에서 3,000억으로 170%가 늘어납니다. 이익이. 이익 빠진 것보다 주가가 30% 40% 가까이 더 빠졌는데 내년에 이익이 170% 늘어나? 그러면 이익 늘어난 것만큼 더하면 한 200%의 그 실제 이익 늘어난 것만큼 주가가 투명하게 반영한다고 치면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죠. 반영한다고 치면 주가 상승폭이랑 이익의 개선폭이랑 200%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에코프로비 23년도 제외하고 주가가 3,800억에서 올해 예상되는 게 그냥 1,000억 잡을게요. 이익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 이익이 3분의 1 토막 났으면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70% 이익이 빠진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주가 얼마 빠졌죠?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448,500원에서
17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계산해 보면 얼추 비슷한 얼추 비슷해요. 그죠? 되게 투명해요. 네. 네. 그런데 70% 빠진 건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 이익 늘어나느냐? 900억대에서 4,300억. 이익이 대략 4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투명하게 반영되려면 이익의 4배치 올라가는 거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익이 23년도 기저효과를 빼면 정확하게 900억대니까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 빠진 만큼 주가 70% 이상 빠진 거예요. 이제 적정 수준의 이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주가가. 그런데 그거보다 과도하게 빠진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빠진 것들. 보여드릴게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만 얘기하면 엄청나게 투심이 안 좋은 걸 또 느꼈어요. LG는 배신 때리는 회사다. LG 관련자분들이 나와서 좀 해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심지어 LG화학이 최근에 발표 났어요. 전 세계 글로벌 화학회사들 순위 매겼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LG화학이 주주들한테 실망시키고 뒤통수 치는 건 있지만 저는 LG화학이랑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 났는데 화학회사들 글로벌 화학회사들 조사했는데 경쟁력 관련해가지고 독일의 바스프가 1등 찍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4위 찍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 회사가 2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LG화학이 뭐냐면 아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번 냉정하게 접근을 해보세요. 자, 23년도 그걸 빼고 LG화학은요 22년도 이익에서 대략 2,900억대에서 2,100억이니까 한 8천억 빠진 거잖아요. 그죠? 8천억 빠진 거면 3천억에 8천억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한 4분의 1 정도 수준 빠진 거예요. 4분의 1이면 몇 프로죠? 25% 이익 빠졌죠. 근데 LG화학 주가 몇 프로 빠졌죠? 68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65% 빠졌거든요. 이익은 30% 빠졌는데 주가는 65% 빠진 거예요. 그럼 35% 이익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보전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그 격차가 더 크면 클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을 뿐더러 2차전지 업황이 조금 회복 신호가 나오면 그런 회사들한테 훨씬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물방 고기반에 더 큰 여력,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지훈 대표님이 보실 때 네. 2차전지 섹터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네. 최선호주 네. 가장 먼저 사야 될 거는 뭐라고 보세요? 미래에셋이 요거 정리를 진짜 잘 해놨어요. 배터리 셀 양극재부터 분리막까지 해놨는데 자 보시면 결국 우리 하반기를 봐야 되니까 배터리 셀은 물량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배터리 셀에 양극재한테 주문 주고 동박한테 주문 주니까 배터리 셀이 좋아져야 돼요. 다행히 가격 안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가격 안 빠지고 물량 늘어나고 수익성 좋아진다고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건요.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매출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일즈 뭐죠?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 P 곱하기 Q. 그렇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가격이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물량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물량이 좋은가요? 당연합니다. 고민 1도 하시면 안 돼요. 가격 늘어나는 거 일시적이에요. 사람들은 가격 늘어났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는데 언제까지 가격 늘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조건 물량입니다. 이거. 네. 그러면 어느 회사가 물량을 늘리고 있다? 그럼 이거 주가 몇 배 올라갈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물량을 늘린대요. 배터리셀이. 자, 양극재 물량 늘린대요. 동박 물량 늘린대요. 전에 물량 늘리고 분리막도 물량 늘린대. 제일 안 좋은 데가 지금 분리막이거든요. 왜냐면 전고체의 상용화 시기는 계속 앞당겨 오고 있어요. 그럼 분리막이 필요가 없거든요. 심플하게 전고체는 분리막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물량도 늘리고 가격도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네.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예요. 전체 40%씩 성장해서 3만 6천 톤 올해 3만 6천 톤. 내년에 얼마냐? 4만 6천 톤. 그러니까 올해 3만 6천 톤에서 일단 40% 증가죠. 그 다음에 26년도에 7만 5천 톤. 여기서 또 50% 증가합니다. 27년에 10만 5천 톤. 여기서 또 30% 증가합니다. 톤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함유량이라고 해가지고 흑연에다가 실리콘 섞는 거예요. 근데 흑연에다 실리콘 섞는 거를 비싸다고 조금밖에 안 섞었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3%대 함유량에서 6%대로 2배가 함유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내년에 또 늘어나요. 함유량이 7%대로 늘어납니다. 27년에는 함유량이 10%대까지 늘어나요. 함유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Q가 적용 차종에만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 Q가 곱하기 2배씩 늘어나는 효과예요. 함유량도 늘어나면서 적용 차종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퀀티티 효과를 누리는 게 실리콘 음극재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필요한 쪽에서 가장 오래 최고의 화두를 충전 성능이라고 보고 있다. 충전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가 최적의 대안으로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야 그거 포스코도 하잖아, 롯데도 하잖아, 야 LNF도 한대더라. 그러면서 엄청 깎아내려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양극재하고는 분야가 다르니까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40%니까 양극재가 훨씬 더 기술력이 있고 양극재가 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고 쳐요. 그거는 차치하고 실리콘 음극재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네. 높습니다. 왜냐? 실리콘 음극재 대량 양산하는 데만 일단 2-3년이 필요하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사실 초기 충방전 효율을 높이는 것도 1년 이상 소요돼요. 그럼 최소 4년이 소요되거든요. 그럼 얘기하신 대로 실리콘 음극재 그 대주전자재로 깎아내시는 분들에 따르는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포스코든 LNF든 뭐 다 롯데 다 지금 대주전자재로는 다 들어와 이거거든요. 들어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 배터리 장비 회사 썼다가 난리 나가지고 유럽 업체들, 중국 장비 업체들 다 빼 이런 것처럼 소재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EV3에 이제 적용이 됐어요. 기아 EV3에 실리콘 음극재가. 네. 그다음 아이오닉이 적용됐고요. 그러면 완성차 최고 포르쉐 타이칸에서 아이오닉이랑 EV3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이 소위 말한 이 자동차 이 적용 그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된 거예요. 다 하겠네요. 그냥 다 할 것 같아요. 들어오면 다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EV3 3천만 원대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진입 장벽 때문에 4년에서 5년 소요되는데 저는 포스코가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그리고 LNF가 다른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예상하는 건 25년도에 양산한대요. 대주전자재로 이 경쟁 그 실리콘 음극재를. 그럼 걔네가 25년도에 양산을 했다 쳐요. 그럼 그게 100% 수율이 나오냐?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100% 수율 나왔다 쳐도 그걸 고객사가 써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대주전자재료를 주도 면밀하게 보시려면 BTR이랑 중국의 BTR이랑 일본의 시네치랑 중국의 샹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물량 늘어나는 거 보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이제 포르쉐 모델에서 SK1의 아이오닉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그 아마 얘네도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25년도 당연히 10,000톤 예상되고요. 26년에서 27년 가면 2만 톤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27년에 10만 5천 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7년 얘네가 2만 5천 톤에서 한다? 그러면 전체 실리콘 음극재 4분의 1을 대주전자재료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제가 그때 그 배터리 데이 때 엄청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가 대략 60불 정도 하거든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자기네들이 원가 절감하고 공정 혁신해가지고 네. SNE 리서치가 결국 실리콘 음극재도 만드는 업체들 많아지면 공급 엄청 늘어나면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 가격 떨어지는 시점을 2030년으로 봤어요. 아직도 6년이 남아있다고 봤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2030년까지 갈 필요 없고 2027년 올해 3년 안에 실리콘 음극재 지금 가격 40% 이상 떨어뜨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격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되게 미래에셋에서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자 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한솔케미칼, MK전자, 뭐 SK 이런 회사들은 대주전자재료의 경쟁사라고 할 수가 없고요. 보세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대주전자재료 15,000톤 생산할 때 1,000톤 생산해요. 한솔케미칼이 그렇게 대주전자재료 경쟁사로 떴는데요. 25년도에 시제품 양산해서 그 테스트 물량 통과된 게 750톤이에요. 2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경쟁사는 얘네예요. BTR하고 시네츠. BTR이 15,000톤 정도고요. 시네츠는 너무나 큰 화학회사예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에 그냥 죽기살기로 뛰어든 회사고요. 시네츠는 하나의 여러 가지 화학 카테고리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히려 BTR하고 이 샹샹이라는 데가 큰 데거든요.
얘네가 25,000톤이에요. 그래서 BTR하고 상상 늘어나는 물량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저도 이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요.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데요. 아직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이거예요. 전체 매출 비중에 현재 26%밖에 안 돼요. 그럼 내년에 몇 프로까지 늘어나냐? 53%. 26년에 얼마까지 늘어나? 70%. 그러면 26년 돼야지 70%니까 대주전자재료를 완전한 실리콘 음극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무슨 회사예요? 그러면 그냥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품 회사예요. 왜냐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품이 전체 매출과 이게 70%를 차지하니까.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회사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매출 비중이 26%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50%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요.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는요. 마진이 당연히 20%가 넘고요.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하는 MLCC 전도성 페이스트는요. 마진이 10% 초반이에요. 네. 2배 마진 차이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빠질 때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나 봤더니 대주전자 재료 주가 또 많이 빠지니까 또 엄청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바로 수급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2차전지 다 팔고 있는 기관 쪽 수급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조금 회복된다는 신호가 나오고 2차전지 긍정적인 뉴스 나올 때 어떤 회사 주가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냐 그걸 보시고 매출과 이익 늘어나는데 매출과 이익이 물량으로 늘어나는지 가격으로 늘어나는지 그걸 꼭 보시라. 근데 물량 가격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 쪽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